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느바가 없어가지고 물브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뭐 앞으로 물브 시즌 되면 저는 뭐 이런 식으로 또 할 겁니다. 이렇게 선발 투수에 관련된 사항들, 왼쪽 오른쪽에 맨 위에는 이제 승패 그리고 방어 이렇게 해놨고요. 저는 이렇게 보통 여기 보시면 맨 아래 막 9월 19일날 뭐 4이닝 정도를 적당히 막았다, 이런 식으로 전 경기에 대한 요약을 살짝 해놓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뭐 직전 경기 내용에다 이렇게 좀 써붙일 생각이고요. 이 친구가 어떤 구종을 쓰는지, 뭐 구속 같은 것들은 평균 얼마나 나오는지, 뭐 특징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도 좀 적어놓곤 합니다. 그래서 선발 투수에 대한 이런 좀 기본 사항들은 단순히 이런 스탯뿐만 아니라 얘가 어떤 내용을 보이느냐, 이렇게 좀 파트처럼 작년에 홈이랑 원정에서의 피홈런 편차가 뚜렷했던, 그리고 뭐 좌타자한테 약했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볼만한 게 있으니까 앞으로 물부도 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 아래는 빠따제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맨 끝에는 이제 불펜 방어 같은 것들을 적어놨는데, 여기 이제 OPS 그리고 순위 같은 거 30개 팀 가운데 몇 등에 해당을 하냐, 그리고 여기에 이제 RH 막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좀 이런 걸로 살펴볼게요. H가 홈이에요. 밑에 있는 A는 원정 어웨이고, 그리고 우, 좌, 라이트, 레프트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고요. 토론토는 우투수 상대로 그냥 고만고만했지만 홈일 때는 조금 더 괜찮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불펜 방어 같은 경우는 지금 토론토가 시즌 초반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위권에 있어서 좀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었고요.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이제 직전 경기 때 불펜들을 얼마나 썼느냐. 근데 좀 이제 직전 경기 때 불펜 소모가 조금 한쪽이 많았다고 하면은 이렇게 좀 표시를 좀 진하게 해놓는다든지, 그리고 어떤 메이스 밀러는 지금 3연투에 빠져 있거든요. 아마 오늘 경기 나오기가 어렵겠죠. 이런 것들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다든지. 그리고 밑에 있는 거 이제 최근 10경기 동안 언더가 몇 번이었냐. 워싱턴처럼 최근에 오버가 굉장히 많은 팀들을 진하게 표시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한 점차 게임. 최근 10경기 가운데 필라델피아랑 애리조나 두 팀이 각각 이제 10경기 중에 4번, 5번씩이나 한 점차 게임이 있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좀 참고할 만하겠죠. 고배당을 노리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밑에다가는 이제 좀 전반적인 최근 양 팀의 뭐 분위기 같은 거, 지표, 뭐 특이사항 같은 거 이렇게 좀 적어놓고 하는데, 그래서 뭐 그냥 한눈에 봐도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했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오늘 분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는 이제 필라델피아 대 애리조나 경기인데, 타이어 워커랑 파트입니다. 사실 지금 뭐 방울만 봐도 그냥 개판이죠. 특히 워커는 그냥 망가진 지가 엄청 오래됐어요. 사실 뭐 매치 시절에나 괜찮았지, 그 이후로는 그렇게 좀 믿었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커리어도 되게 길고 옛날에야 좀 강력한 투수였지만 지금 뭐 구속도 많이 떨어지고 그냥 다재, 좀 뭐랄까 좀 많은 구종을 던진다, 뭐 그런 거 말고는 별거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냥 후반기에 깔짝, 전반기 때는 엄청 안 좋다고 후반기 때 깔짝 좀 괜찮아진 게 있었는데, 그렇다고 뭐 아주 좋은 것도 아니었었고, 재작년에는 7.10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브랜든 파트 작년에 이제 5.25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사실 근데 브랜든 파트는 승수도 많이 쌓았고 저는 괜찮은 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방울 대비 실속은 좀 있었다. 특히나 얘는 홈이랑 원정 편차가 많이 있었는데 홈에서는 피홈런이 3개, 원정에서 22개였었습니다. 그리고 시즌 중반에 원래 이제 포심을 위주로 많이 던지다가 약간 좀 성적이 안 좋으니까 6월 중순부터 해가지고서는 싱커랑 커터의 비율을 늘려나가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로 좀 상황을 좀 괜찮아졌다가 다시 안 통하니까 다시 또 포심 많이 던지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두 팀 다 이제 보통 이제 좀 빠따가 좋은 팀들이고 내셔널리그에서 상위권에 있는 팀들인데, 시즌 초반에는 지금 그러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엔 이런 빠따가 안 좋은 게 많이 좀 포함이 되어 있다. 특히 근데 보면은 이 필라델피아는 홈인 경우에는 일단은 빠따가 많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더구나 좀 이제 필라델피아는 이제 우투수를 만났을 때는 많이 좋아지고요. 홈인 경우에는 조금 더 좋아지는 것들이 있더라. 평소 OPS에 비해서 홈일 때 OPS가 이렇게 좀 조건들이 좋으면 제가 이렇게 좀 해놓는데, 많은 부분에서 일단 필라델피아가 조금 더 앞서 보이긴 하지만 저는 그거를 넘는 선발 차이가 있지 않냐, 약간 좀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더구나 지금 필라델피아도 그렇고 애리조나도 그렇고 둘 다 빠따가 쭉 계속 별로면은 내가 보는 관점에선 이거는 애리조나의 역배 같은 생각을 좀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해. 이게 타이완 워커의 WHIP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위기를 많이 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 파트는 원정에서 약하다는 게 문제인데 일단 아직까지는 필라델피아 이런 홈런 기세 같은 게 대단해 보이지는 않아서 뭐 빠따 같은 거는 둘 다 일단은 좀 별로라고 봤고요. 한번 애리조나의 역배 승리나 한 점차 게임, 이렇게 최근에 한 점차 게임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한번 볼만은 하겠죠.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디트 대 마이애미인데요. 저는 솔직히 그냥 디트로이트가 작년에 포스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KC 마이즈 대 정크. 저는 이제 젠슨 정크를 두고
나름대로 쓸만한 선발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작년에도 아마 후반기쯤 그때부터 나와가지고는 괜찮았고 올 시즌도 스타트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냥 작년에 이제 마이애미가 선발들이 많이 부상 때문에 없었는데 그래도 좀 이제 100이닝 이상이나 먹어주고 괜찮게 했었던 놈입니다. 올 시즌도 바로 직전 경기 때 신시 상대로 7이닝 이상을 먹어준다든지 괜찮은 날에는 7이닝 이상을 막 긁어주기도 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 KC 마이즈도 1라운드급 유망주 출신이죠. 작년에도 좀 오락가락 많이 했어. 어쨌든 3점대 방어로 그 전보다는 좋았지만은 토미존 이후로 좀 이제 살아나는 느낌이 있지만은 포스트 시즌에서도 그냥 그저 그랬고 시즌 초반에도 그냥 오락가락하고 이런 것 같아서 저는 딱히 뭐 믿을만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디트로이트는 이게 빠따가 좀 문제인데 이런 특정 조건에서 여전히 이제 그 우투수 상대로도 안 좋은데요. 홈일 경우에는 우투수 상대로 홈일 경우에는 꽤나 그래도 좋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전체 거의 뭐 1, 2위급 지표라고 하는데 글쎄 젠슨 정크가 못하는 놈까지는 아니어서 볼넷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런 게 과연 통할지 잘 모르겠어요. 반대로 이제 마이애미는 그냥 꾸준하게 빠따가 좋다. 대신에 얘네들도 우투수 상대로 괜찮은 편인데 원정인 경우에는 뭐 표본은 조금 부족하지만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따가 내일은 약간 좀 평소랑 갈릴 수 있긴 한데 저는 지금 디트로이트는 배당 대비 그냥 역배보기 좋은 팀 같아요. 그냥 디트로이트를 조금 깎아내릴 만한 것 같고 빠따가 너무 별로라고 생각을 해서 마이애미는 그 전에 좀 이제 괜찮다가 얘는 좀 빠따 기복이 있는 편인데 직전 경기 때는 이제 2안타에 그치기도 했었습니다. 뭐 그런 게 문제지만은 저는 어제 사실 카이도 몬테로가 마이즈보다 경쟁력 있는 투수는 아니거든요. 근데도 이제 못 털었다는 거 그게 좀 아쉽긴 해. 그래도 저는 어제 나왔던 패덱보다는 정크를 좀 더 믿는 편이어서 마이애미의 역배 같은 거 또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컵 대 피츠버그인데요. 저는 일단 에드워드 카브레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단 좀 가지고 있는 공 자체가 되게 좀 특이하고 작년에 이제 그 되게 좋게 봤거든요. 그 전에는 매번 이제 그 볼넷이 많이 문제였었어요. 얘는 당장 이제 2024년에는 96.1이닝 동안 볼넷이 50개였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는 137이닝 동안 48개면은 그래도 많이 줄인 거죠. 그리고 올 시즌에도 지금 11이닝 동안 볼넷이 6개여가지고 늘 많은 볼넷이 문제예요. 근데 과연 그런 것들이 얼마나 고쳐질지. 작년에는 많은 볼넷이 있었음에도 그래도 시즌을 3.53으로 마무리했으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시카고가 좀 데리고 올 만한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두 경기를 6이닝 무실점, 5.2이닝 무실점으로 볼넷만 적으면 더 많은 이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그런 선수고요. 그 다음에 브렉스턴 애쉬크래프트. 작년에 피츠버그가 여러 선수들을 이렇게 좀 선발에 한 명 더 껴볼까 막 했었는데 그 중에 테스트를 봤던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초반에는 물로진스키를 쓰다가 이후에는 브렉스턴 애쉬크래프트를 썼는데 얘도 이제 이닝 같은 것들을 많이 좀 못 먹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작년에 선발로 나왔을 때와 그리고 이제 불펜으로 나왔을 때 좀 이렇게 차이를 보이긴 했었습니다. 사실 이게 좀 길게 갔을 때는 이거보다 안 좋아지긴 했지만 선발로 가서도 짧은 이닝이지만 그리 뭐 나쁘지는 않았구나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저는 둘 다 만만치 않은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것도 한점차 게임 같은 거 보기에는 괜찮죠. 기본적으로 둘 다 일단 빠따가 매우 별로인 팀들이고 피츠버그가 오히려 괜찮은데 에드워드 카브레 정도는 투수한테 좀 약할 만도 한 것 같아요. 여전히 컵스는 이런 뭐 조건상으로도 안 좋은 게 보이고 이래가지고 저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선발 차이는 에드워드 카브레라가 조금 더 낫다고 볼 수 있지만은 그걸 좀 상쇄한 이런 뭐 빠따 차이 둘 다 그냥 빠따 생산력이 별로 같아서 시카고 컵스 승리나 뭐 한 점차 게임 이런 거 생각 중이고요. 만약에 이런 경기는 진짜 언더가 있으면 딱 언더보기 좋은 경기 같은데 선발 투수도 퀄리티가 나쁘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토론토 대 미네소타 경기입니다. 에릭 라워랑 이제 라이언인데 전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그냥 도망가고 싶어요. 사실 이제 원래 같으면 라우어도 작년에 뭐 땜빵으로 그냥 괜찮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라이언은 시즌 초반에 미네소타에서 그냥 거의 뭐 사이영을 내다보는 투수였잖아요. 그러다 확 그냥 무너지고 말았었는데 작년에 뭐 포심 같은 게 꾸준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제구력 좋고 포심 좋고 사이드 피치 뭐 스위퍼 같은 거 괜찮고 뭐 그런 선수인데 늘 이제 많은 피홈런이 문제라고 했었죠. 얘도 아마 후반기쯤부터는 피홈런 같은 거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그랬을 거야. 작년에도 171이닝 동안 26피홈런. 이게 아마 시즌 후반기쯤부터 많이 안 좋아졌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길게는 못 갔었고 특히 좀 후반기 때 많이 흔들렸다. 토론토의 에릭 라우어. 저는 선발상으로 당연히 라이언이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하지만 올 시즌의 스타트도 그리 좋지는 않고요. 이건 그냥 토론토도 그렇고 미네소타도 그렇고 뭐 빠따 같은 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토론토는 작년에 OPS 아마 3등 안에 들었던 팀이에요. 근데 지금 시즌 초반에는 그렇게 뭐 좋지도 않고 대신에 우한 상대로 홈일 경우에는 그나마 좋다. 여전히 불펜 같은 게 많이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길래 제가 생각보다 미네소타를 많이 좀 깎아내리는데 얘네가 제 생각보다는 잘하더라고요.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도 좀 리스크도 있어 보여서 저는 그냥 도망가는 경기가 될 것 같기는 하네요. 빠따 폼 같은 것도 이게 좀 오락가락이 너무 심해서
그 다음은 신시내티 대 천사경입니다. 브랜든 윌리엄스랑 이제 클라센이라는 선수가 붙는데, 이 클라센이라는 선수는 신인 선수죠. 올 시즌 이제 데뷔 시즌인 것 같고, 대학 시절에는 뭐 105마일 가량 뿌리다가 이제 토미존 수술하고 나서부터는 약간 좀 구속이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도 이제 높게는 뭐 100마일 가까이 뿌리고, 97마일 정도 평균 구속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다 이제 좀 그 제구력의 문제지, 세컨 피치도 뭐 마이너 시절엔 나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당장에 메이저리그에서 첫 경기 때 2.2이닝 동안 볼넷 5개나 주면서 되게 고전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뭐 그런 내용을 한번 봤다 보니까 다음 경기에선 어떨런지, 아무래도 좀 뭐 좋게 볼 수는 없는 그런 것 같고, 브랜든 윌리엄슨 얘도 이제 그동안 좀 부상이 많았었거든요. 거의 2년을 쉬었어요. 신시내티는 여러 이런 투수 유망주들이 많다고 했는데 뭐 그런 선수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다른 애들이 지금 워낙에 뭐 이름값도 보이고 있고 잘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후순위인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뭐 키워볼만 한 것 같아요. 일단 첫 경기 때 4.1 6실점 하더니 바로 다음 경기 마이애미한테 6.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냈다. 좋은 면모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발 투수 차이는 브랜든 윌리엄슨이 나아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빠따적으로는 신시내티가 지금 너무 바닥이긴 합니다. 안 그래도 안 좋은데 우한 상대일 때 더 안 좋아져, 우한 상대로 홈일 때는 더 안 좋아져, 뭐 이런 것들이 있길래, 대신 뭐 불펜 같은 것들은 사실 천사가 올 시즌 많이 좋아졌지만 신시내티는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좋았거든요. 뭐 내일 천사도 여전히 빠따 별로고, 특히 이제 뭐 좌한 상대로 표본은 적지만은 더 안 좋아져, 원정일 때는 아주 안 좋아져, 막 이런 것도 있길래 그냥 뭐 언더 같은 거 있었으면 보기 좋았을 것 같아요. 이 신시내티 홈구장이 엄청난 이런 그 홈런이 많이 터지는 구장이다.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특히나 천사는 홈런이 엄청 많은 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변수가 될 수는 있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신시내티 쪽을 바라보는 느낌? 선발 투수 경쟁력도 없어 보이고. 근데 또 모르죠. 천사가 이게 또 홈런 같은 거 양산하고 뭐 이러면은 신시내티도 고전할 만은 하니까 편히 볼 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매츠 대 어슬레티스입니다. 생가랑 제이콥 로페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이콥 로페즈를 낮게 평가하지는 않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거의 뭐 투피치 투수인데 뭐 구속도 별로 안 나오고 플라이볼 들어가려고 한다, 홈런 같은 거 리스크가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작년에 이제 딱 그냥 후반기 처음에 되게 좋았어요. 후반기 시작하고 아마 한 4-5경기 동안 이닝도 한 7이닝을 연속으로 먹어주고 방어율도 되게 좋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길게는 못 보여줬죠. 그런 것들을 길게는 못 보여줘가지고 문제였었고, 일단 시즌 초반도 스타트가 아주 뭐 좋지는 않습니다. 이닝도 많이 못 먹어, 2경기 동안 볼넷을 5개씩 주고 말해서 일단 시즌 초반 스타트가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센가 역시 얘도 이제 늘 제구가 발목을 잡는 선수입니다. 고스트 포크볼 이런 걸로 유명해졌지만은 작년에도 사실 이제 좀 좋았는데 제구가 늘 문제여갖고 많은 이닝을 먹지를 못했어요. 작년에도 3.02. 일단 올 시즌도 스타트 자체는 나쁘지 않긴 하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이런 좀 볼넷 같은 것들을 줄 거냐.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 뭐랄까 WHIP 대비 특히 이제 안타의 비율 같은 거는 저는 생각보다가 훨씬 더 낮기는 합니다. 로페즈보다는. 여기 있는 것들도 양팀 다 생각보다 빠따가 그렇게 막 잘 터지진 않아요. 그래도 매치는 뭐 이런 조건 속에서는 그나마 좀 나아지는 게 있다고 하는데, 어슬레티스는 얘네들이 그 이제 홈이랑 원정 편차가 되게 심합니다. 홈일 때는 빠따가 잘 도는데, 여기에 있는 거로도 이제 우한 상대로 원정일 경우에는 빠따가 되게 안 돈다고 하기도 하죠. 불펜 차이가 명확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나마 매치 쪽이 조금 더 일리는 있어 보이는? 근거가 이것도 많지는 않아요. 그냥 매치도 지금 뭐 빠따 같은 게 크게 뭐 믿을스럽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근거가 많지는 않은데, 저는 본다면은 매치 쪽이 좀 더 편해 보이긴 합니다. 그 다음은 켄자 대 화싹인데, 마이크 와카 대 패디. 일단은 이건 마이크 와카가 지금도 좋은 스타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저는 옛날에 세인트루이스 때 깔짝 잘하고 이후로는 그냥 좀 잠잠한 줄 알았는데 완전히 부활을 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아주 뭐 훌륭한 면모 보여줬었고, 특히 켄자와서는 엄청 잘하고 있는데 올 시즌도 첫 2경기를 6이닝 무실점 7이닝 실점으로 괴물같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뭐 스토프 같은 게 대단하진 않은데요. 체인지업이 리그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뭐 그 정도 급의 선수예요. 그리고 이제 맞대결이 굉장히 좋은데, 얘가 이제 2023년 이후로는 시카고 화이트하우스를 만나가지고 7경기를 치렀는데요. 그 중에 5번이 이제 전부 다 7이닝 이상을 먹은 경기였었습니다. 7이닝 무실점, 7이닝 무실점, 6이닝 2실점, 7이닝 무실점, 7이닝 2실점, 7이닝 무실점, 6이닝 3실점 이런 식으로 여태 화싹 상대로는 매우 잘해왔다고 하고, 특히나 이제 홈인 경우 카우프만 스타디움에서는 그 최근 3경기가 전부 다 7이닝 무실점 경기였었어요. 이만큼 아주 뭐 화싹 상대로는 괴물 같은 면모를 많이 보여왔길래. 에릭 패디는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와카보다 뭐 좋게 볼 건 아니고, 여기 있는 투타 양면에서의 지표들, 이게 켄자가 이 불펜 방울이 되게 안 좋은 게, 지금 뭐 에스테베즈라든지 스티븐 크루즈 이런 좀 마무리 역할을 했던 애들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지금은 루카스 얼색이 마무리를 맡고 있고요. 얼색이 어제도 많은 공을 던지진 않았습니다. 연투까지도 가능해 보여요. 19 정도면은.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불펜 리스크들이 일단은 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뭐 그렇게 여겨서
저는 뭐 켄자 쪽으로 좋게 보는 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켄자도 빠따가 조금 안 좋은데 우한 상대로 홈일 경우에는 조금 더 증가하는 부분이 있더라. 이런 것도 그래도 기분은 좋을 만한 걸로 보이죠. 그다음 템파베이 대 양키스인데 닉 마르티네즈 대 프리드. 지금 닉 마르티네즈도 출발이 대단히 좋은 편입니다. 두 경기 동안 6이닝 2실점, 6이닝 1실점. 얘는 작년에도 제구 같은 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재작년에 142이닝 동안 볼넷을 18개밖에 안 줬습니다. 사실 옛날에 텍사스 시절에는 그냥 그저 그런 놈이었는데 일본 야구 갔다 와서는 좀 좋아진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경쟁력 있는 시즌들을 뭐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작년에는 좀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뭐 좋을 때도 분명 있었던 것 같아요. 한창 안 좋다고도 갑자기 막 6, 7이닝을 아주 깔끔하게 막는다든지 뭐 그런 능력이 있고 지금은 시즌 초반에 좋은 내용들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반대로 맥스 프리드 그냥 뭐 여러 가지 막 뉴스 같은 것도 보면은 맥스 프리드가 올 시즌 드디어 싸이영을 뭐 정조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일단 이닝 히팅 같은 거 아주 훌륭하고 땅볼러여가지고 큰 거 많이 안 맞고 작년에도 시즌 초반에 거의 한 10연승인가 하지 않았나요? 메이저리그 최다승 이렇게 19승이나 쌓았었고 200이닝 이상 뭐 이렇게 이거 먹어주기도 하고 그냥 프리드는 한 중반쯤에 그때 살짝 기복이 찾아온 거 말고는 전체적으로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프리드는 좀 좋은 기간이 있으면은 저는 시즌 초반에 한 6, 7경기가량 그냥 계속해서 좋게 볼 것 같아요. 물론 그거에 반해서 양키스의 빠따가 지금 영 별로라는 게 문제다. 양키스 빠따가 템파보다도 훨씬 아랫순위에 있습니다. 작년에 OPS 1등 팀이거든요. 시즌 스타트가 그리 좋지만은 않다. 대신에 뭐 이런 불펜 차이도 조금 있기도 하고 컨디션 OPS 상으로도 뭐 그렇게 막 눈에 띄는 거 많이 없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이것도 일단 선발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나 생각보다. 양키스를 그래도 봐야 되는 매치. 역배 생각보다는 양키스 쪽으로 생각이 좀 더 들기는 하고요. 야, 이 양키스 빠따가 진짜 문제인데 오늘 솔직히 막 닉 마르티네즈 상대로 막 터질 거다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긴 하거든요. 원래 같으면 좀 언더 같은 거 본다든지 한 점차 게임도 은근 나쁘지 않은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양키스로 보기는 볼게요. 빠따가 참 문제입니다. 그 다음 밀키 대 워싱턴 해리슨이랑 이제 그 포스터 그리핀이라는 친구인데 요미우리에 있었더라고요. 보면 여기 뭐 공 같은 거는 그냥 뭐 똥볼처럼 보이지만은 요미우리에서는 뭐 되게 방어 같은 거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닝 같은 거를 많이는 먹지는 못했나봐.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사이즈 상으로는 잡아먹는 유형보다는 좀 안정감 있는 스타일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 메이저리그 넘어와서도 지금 뭐 2경기째 5이닝 2실점 5이닝 1실점 필라델피아랑 다저스랑 그 정도로 했으면은 뭐 기대 이상의 수확이긴 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제 뭐 카일 해리슨 옛날에 샘프에서는 좌완으로서 약간 좀 미래가 보이는 친구였는데 보스턴도 왔다 갔다 하고 이번에 또 미러키로 옮겼습니다. 작년에도 선발로서는 별로 보여준 게 없었어요. 재작년에는 조금 깔짝깔짝 나왔었는데 작년에는 거의 뭐 많이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올 시즌에는 좀 이제 기회를 받고 있는 입장이에요. 미러키도 선발이 좀 머릿수가 부족해가지고 일단 선발로는 솔직히 이거는 미러키가 앞선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빠따 같은 거 보니까 워싱턴도 지금 굉장히 좋은 시기잖아요. 미러키도 아주 좋은데 워싱턴도 굉장히 좋다. 워싱턴도 이제 좌완 상대로도 아주 강했다고 합니다. 원정일 때도 참 좋았었고요. 근데 결국에는 갈라지는 건 이런 좀 경기 후반부에 이 불펜에서 갈릴 수가 있다는 건데 워싱턴은 참 몇 년째 불펜이 문제예요. 반대로 미러키는 꾸준히 좋기도 하고 여러 명의 선수들 막 데비 윌리엄스 내보내고 그 전에 막 베이더 내보내고 이래도 늘 불펜이 좋죠. 지금도 막 퀘닉 같은 애들 막 이런 애들 있고 하니까 사실 뭐 빠따로나 뭐 여러 가지 뭐 선발로는 미러키를 아주 쉽게 볼 만한 그림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결국 웃는 쪽은 미러키가 될 가능성이 있다. 7.5 기준에 오바도 조금 생각하고 있기는 해. 그냥 워싱턴 경기는 저는 오바 같은 거 깔고 가기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한번 보긴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최근에 양팀 다 오바 같은 거 좀 많았다고 하고 솔직히 아주 막 확 와닿느냐? 그거는 건 아니긴 한데 그냥 양팀의 OPS 순위라든지 보장된 이런 워싱턴의 불펜 구간 그런 것들 생각해서 밀키승이나 오바 이렇게 볼게요. 그 다음은 볼티 대 샌프란시스코 경기입니다. 베시시랑 웹인데요. 베시시 참 재작년인가? 그때도 한 3점대 찍지 않았나? 그냥 원래 한 3점대 정도는 좀 보장해주는 친구였거든요. 여태까지 어슬레티스, 매츠 막 이렇게 오가면서 토론토 시절이 사실 그 전보다 좋다고 말할 수는 없기는 해. 작년에는 그 전년도보다 조금 좋아진 시즌이었는데 결국에는 그냥 마무리 자체도 아주 뭐 좋지는 못했어요. 부상도 많았고 이번에는 뭐 볼티모어로 가버렸는데요. 일단 지금 시즌 초반에 그렇게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닙니다. 4.1이닝 4실점, 2이닝 6실점, 방어율이 그냥 개차반이다. 좀 하락세를 탈 만한 나이기도 하고 약간 걱정스럽게 보고 있고요. 로건 웹, 미국을 대표하는 이런 선수이긴 합니다. 이닝 잘 먹어줘, 땅볼러라 가지고 큰 거 많이 안 맞아, 제구력도 좋아. 작년에는 스위퍼 정착해갖고 삼진까지 많이 잡아, 막 이랬었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홈이랑 원정 편차가 많이 있었고요. 밥입이 문제였습니다. 운적인 요소가 많이 안 따랐다. 이런 게 좀 있었는데 그래도 첫 경기 때 되게 좀 고전한 다음에 양키스전에 고전한 다음에는 뭐 이후로는 뭐 샌디에고 매치 상대로도 좋은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볼티모어도 빠따가 막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일단 선발 차이로는 웹의 손을 들어줘야 되긴 한다. 지금 웹의 이런 기록은 안 좋지만은 결국 시즌 막바지 때는 또 3점대 초반에서 놀만한 선수다. 저는 뭐 그런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따로는 이게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이제 27등에 박혀 있잖아요. 최근에 한 4경기 가량은 11안타, 12안타, 9안타, 12안타. 얘네들이 참 볼넷이 없어. 그리고 배식 자체도 볼넷을 많이 주는 선수는 아니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샌프란시스코 여기는 이런 오피스 최하위권보다는 그나마 최근에 좀 치고 있기는 하다. 우한 상대로는 약한 편인데 그래도 원정은 조금 좋았다고 한다. 샌프는 빠따를 믿고 가는 팀은 아니지만은 그나마 최근에는 좀 괜찮다. 볼티모어 매번 말하는 유망주는 참 많은데 작년부터 해가지고 얘네들이 좀 싹 안 자라고 있잖아요. 그런 게 좀 걱정인 느낌. 그래서 그냥 뭐 샌프 쪽으로 좋게 보고 싶어요. 이거는 사실 웹도 원정이면은 약간 못 믿었고 배시대 요즘 꼬야지를 봤을 때는 저는 오바 같은 것들도 좀 생각을 하고 싶었는데 양팀의 빠따를 생각하면 그것도 많은 믿음이 있지는 않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냥 선발 차이 정도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생각을 해볼게요. 다음은 세인트루이스 대 보스턴인데 이제 카일 레히랑 랑엘 수아레즈가 붙는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레인저 수아레즈는 필라델피아 시절에 좋아했던 선수긴 했었어요. 안정감 있고 큰 거 많이 안 맞고 제구 같은 것도 들쑥날쭉하지가 않다. 뭐 그런 생각이었는데 작년에 그냥 딱 이제 처음에 제가 이렇게 나눠봤거든요. 이 친구는 얘가 초반에 부상이 좀 있었고 6월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6월까지 방어율이 1.19였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후반기부터 7월달부터 해가지고는 4.2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아주 뭐 온도차가 컸던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러다가도 막 회복을 하기도 하고 했었어. 한 8월 말 9월 초 이때쯤에 좀 회복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아주 뭐 길게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즌 막바지는 안 좋았고 포스트 시즌 가서도 그리 좋지는 못했다. 그래서 결국에 레인저 수아레즈를 팔아버렸는데 가가지고 못하는 거 보니까 그냥 뭐 기대감이 좀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이번에 아마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도 별로 좋지가 못했었고 반대로 카일 레이는 작년에 이제 멀티이닝 불펜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선발로 전환을 했더라고. 보니까 막 5이닝 정도는 먹어주고 그냥 뭐 준수한 정도?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레히도 엄청 뭐 믿음이 안 가는데 일단 레인저 수아레즈 확실히 좀 시즌 초반에 좋지가 않더라. 작년 딱 이맘때쯤 시즌 초반이랑 아주 뭐 다른 느낌이다. 뭐 이런 게 있길래 그냥 이것도 한번 역배 같은 거 좀 보고 싶었어요. 세인트루이스 요즘에 빠따 별로고 보스턴은 더 안 좋습니다. 보스턴은 이런 조건 속에서도 안 좋은 게 보이잖아요. 우한 상대로 원정의 경우에 더 안 좋아진다. 반대로 세인트루이스 좌한 상대로 일단은 강한 편이고 훨씬 더 좋아지죠. 여기다가 홈인 경우에는 더더욱 세지는 게 있다. 표본은 모자라지만 기본적으로 좌한 상대로 강점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좀 써먹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오바 같은 것들도 조금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선발 투수들 퀄리티를 생각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수아레즈가 좀 못 믿어서 보는 셈이기 때문에 역배 같은 거는 역배나 오바 그렇게 볼게요. 그 다음에 애틀랜타 대 클리블랜드 경기입니다. 자, 애틀랜타 내일 마틴 페레즈니까 다른 날보다는 선발 퀄리티가 조금 떨어진다고 봐야 되고요. 클리블랜드 파커 맥식 작년에 이제 클리블랜드가 디트로이트 상대로 중부지구 역전 우승 타이틀을 따냈을 때 그때 좀 역할이 있었던 선수죠. 그래서 나는 맥식이 다음 시즌 좀 기대가 된다. 작년에도 좋은 날에는 막 6이닝 정도 되게 단단하게 해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좀 처맞고 할 때가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후반기에 갑작스럽게 나와가지고 괜찮게 한 편이었습니다. 또 한 명의 클리블랜드가 선수 선발 하나 길러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일단 시즌 초반 지금 0.82로 나쁘지 않은 수치를 찍고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마틴 페레즈는 사실 지난 이제 연차가 되게 오래됐죠. 얘도 텍사스 시절이나 뭐 이후에는 뭐 여러 팀들 깔짝깔짝 옮겨 다녔는데 요즘에 이제 좀 땅볼 투수로 변모를 했더라고. 근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샌디에고 시절에도 깔짝 나와서 괜찮았고 피츠버그 때도 나쁘지 않았고 그냥 어디 가서든 요즘은 좀 1인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닝 히팅을 많이는 못한다는 거. 그리고 애틀랜타가 어제 또 불펜도 되게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선발 투수가 이닝 히팅 능력이 그렇게 막 뛰어나지가 않은데 어제 이렇게 불펜도 많이 썼고 한다면은 경기 후반부에 일단 클리블랜드가 먹고 가는 게 있을 만도 하다. 빠따 차이. 애틀랜타는 그냥 투타 양면에서 밸런스가 매우 좋아요. 불펜이 지금 전체 1등 수준이고 빠따도 이거보다도 뭐 좋은 면도 있습니다. 특히나 뭐 좌한 상대로도 나쁘지 않았고 홈일 경우에는 더 세진다 이런 게 있는데 클리블랜드도 뭐 좌한 상대로 원정일 경우에는 나쁘진 않았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마무리도 슬슬 좀 자리를 잡아가는 케이드 스미스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나는 이것도 클리블랜드 역배 한번 보고 싶은? 솔직히 이런 경기는 건드리기가 되게 무서워요. 양팀 다 어쨌든 시즌 초반에 성적도 나쁘지 않고 각자 뭐 잘하고 있는 애들이니까 약간 좀 이런 좀 조건상으로는 클리블랜드가 다른 경기보다는 나쁘지 않다 뭐 그런 느낌인데 배당이 훌륭한 것도 아니고 클리블랜드의 역배 같은 거 생각하고 있는데요. 애틀랜타의 빠따 구간이 참 무섭긴 합니다. 그렇다고 클리블랜드도 지금 아주 나쁜 건 아니어서 그냥 클리블랜드 역배 솔직히 막 언더오버는 나는 8.5 이거는
원래 이게 클리블랜드 경기 8.5면은 되게 높은 거예요. 근데 애틀랜타 빠따 좀 무섭기도 하고, 이거는 클리블랜드가 솔직히 막 선발 투수의 퀄리티로 경기 끝까지 밀어붙인다? 그런 생각도 많이 안 들기는 해. 언더오버는 저는 굳이 타지면 약간 좀 뭔가 오바가 좀 땡기는데 근거는 별로 없고요. 이건 뭐 클리블랜드 역배를 보는데 좀 의의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거는 없지만. 다음은 샌디에고 대 콜로라도입니다. 마르케스랑 펠트너고요. 다 이제 콜로라도에서 뛰던 애들이 만나는 셈입니다. 근데 뭐 헤르만 마르케즈는 작년에도 WHIP가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콜로라도에서 얘랑 아마 막 센자텔라 또 하나 누구야 곰버였나 막 그런 애들. 콜로라도에 그냥 선수들이 WHIP가 굉장히 안 좋은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만큼 많이 쳐맞고 볼넷도 적지 않게 줬다. 아마 되게 오랜만에 복귀 시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시즌에도 별로 잘하지가 못했던 것들. 근데 이제 샌디에고로 넘어갔습니다. 확실히 그 극타자구장에 있다가 샌디에고 페코파크 투수구장으로 가니까 아무래도 성적은 그나마 좋아지긴 할 텐데 그냥 뭐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피츠버그한테 5이닝 무실점 깔끔했던 거. 근데 콜로라도에서도 종종 그런 적이 있었는데 과연 이제 산에서 하산에서는 얼마나 좋은 면모를 보일지 기대감이 높지는 않습니다. 라이언 펠트너는 저는 콜로라도 애들 중에서 그나마 좀 키워볼 만한 친구라고 했었는데 글쎄 원정일 때는 홈보다는 확실히 나아지기는 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24년에 이때 이제 홈이랑 원정 비교해보면은 원정일 때가 훨씬 더 괜찮았다. 3점대 보여주더라. 뭐 지켜봐야죠. 샌디에이고 최근에 빠따 굉장히 좋지가 못하다고 한다. 근데 요즘에는 빠따를 못 치면서도 잘 이기기는 합니다. 불펜 같은 거 워낙에 단단하고 불펜이 막 메이슨 밀러 3연투에다가 부상도 조금 있고 제이슨 애덤인가? 에스트라단가? 모레온인가? 하여튼 막 누가 좀 또 이제 아마 좀 안 좋은 게 있을 거예요. 막 그런 게 있던데 그냥 걔네들 말고도 퀄리티 있는 불펜들이 많이 있으니까 생각보다 그리고 콜로라도가 이 불펜이 좀 오히려 지금 샌디에고보다 높게 찍히는데 반대로 하산했을 때의 빠따는 아주 안 좋게 찍히나더라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확실히 콜로라도가 이제 그 쿠어스 필드를 벗어났을 때 거기서 많이 좀 약해지는 빠따 이런 것들은 매년 있는 일이잖아요. 그냥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샌디에고 승이나 뭐 언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언더워는 되게 별로죠. 아무래도 선발 투수들이 이름값부터가 믿지 못할 애들이니까 샌디에고가 좀 잘 이기는데 생각보다 못 치길래 그래서 본 건데 최근에 이제 좀 콜로라도도 이 홈발이 많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원정이면은 좀 덜하지 않겠냐 뭐 그런 식으로 본 건데요. 뭐 샌디에고 배당도 얼마 안 나오고 샌디 승이나 언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다저스 대 텍사스 경기입니다. 에미시온이랑 이제 라이터인데요. 글쎄요, 에미시온은 저는 시즌 초반도 별로 안 좋고 작년에도 좀 좋을 때가 있었는데 근데 좀 어쨌든 긴 이닝을 더 보여줘야죠. 얘도 아마 부상 때문에 길게는 못 뛰었을 거고 글쎄 풀시즌을 치면 어떨까? 풀시즌 치려면은 작년 같은 방어를 나는 못 보여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뭐 그렇게 아주 뭐 신뢰하는 선수까지는 아니고요. 만약에 잭 라이터가 다섯 선발이었다? 그랬으면 얘는 시험보다는 엄청나게 하이핑을 받았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집안 자체가 일단 야구 집안이기도 하고 가지고 있는 이런 포심 패스볼이 엄청 뭐 이런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스토프 플러스라는 이런 지표상으로 거의 뭐 한 1, 2등을 먹던 투수였었어요. 그래서 일단 앞으로 좀 이제 장래가 더 촉망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시즌 막바지에도 막 7이닝 동안 3진 10개 잡아버리는 클리블랜드한테 고춧가루 뿌린 적도 있었었고 작년에 확실히 많은 성장을 했었거든요. 올 시즌 초반 뭐 이제 방울이나 삼진 잡는 거 이런 것들 나쁘지 않고 좀 기대되는 선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내일 이제 다저스가 현재까지 오피스 전체 1등이에요. 뭐 홈이나 우한 상대로나 다 빠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텍사스도 지금 보면 우한 상대로 원정의 경우에 본인들의 이런 OPS 능력보다도 훨씬 더 좋게 찍히는 게 보이죠. 작년에도 얘네들 불펜은 거의 뭐 전체 1등급이었었고 그래서 나는 텍사스가 이게 은근히 일단 선발이 꽤나 믿을만하고 에미시언을 이렇게까지 8.00이나 그냥 아주 뭐 약하게 볼 것까지는 아니긴 한데 일단 선발 차이가 유의미하게 있기는 해요. 그리고 텍사스 빠따 아주 뭐 크게 밀리진 않을 것 같다. 사실 이거보다 더 크게 밀릴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라이터가 막아줄 거라는 계산을 하고 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나는 한번 역배 같은 거 보고 싶은 경기이기는 해. 솔직히 다저스의 일반승이 1.38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책 라이터 상대로 가야 된다? 저는 좀 안 끌려요. 차라리 이런 경기는 역배 쪽으로 보고 싶다. 조금 더 질러 본다면은 영마행까지 한번 고배당 같은 걸로 지를만 하지 않나. 그런 게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애틀 대 이제 휴스턴인데 카스티오랑 맥컬러스네요. 이거는 보시면 지표들이 아주 그냥 대척점에 있습니다. 일단 선발 지표는 둘 다 좀 뭐 나쁘지 않게 지키는데 아마 첫 경기 때 좋았었고 그 다음 경기 때 좀 안 좋았나 그랬을 거예요. 뭐 역대까지 뭐 길게 보면은 카스티오가 그냥 거의 뭐 매년 3점대 해주는 선수니까 긴 역사로 보면 카스티오가 더 안정감이 있는 건 맞아요. 맥컬러스는 부상이 너무 많았고 단자 내일 어떨지 모르겠다. 일단은 뭐 가지고 있는 뭐 이런 것들로는 일단 카스티오가 그래도 좀 좋게 봐야 되는 선수인데 자 시애틀 봤다 작년에 은근히 괜찮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포스트 시즌까지 간 거였는데
야, 빠따가 지금 꼴찌를 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휴스턴은 전체 2등을 찍고 있다고 해요. 뭐 휴스턴 반대로도 이제 불펜 방어는 개쓰레기, 시애틀은 전체 3등. 그냥 이런 그 마운드 지표는 시애틀, 빠따력은 휴스턴 이렇게 찍히는데 그나마 이제 시애틀이 조금 발버둥 치는 거는 우한 상대로 홈인 경우에는 빠따가 조금 돌기는 돈다. 뭐 이런 거는 있더라고요. 휴스턴도 이런 조건에서 나쁘진 않지만 다른 때보다 시애틀이 조금 더 뭐 쳐줄 수도 있다는 계산인데 솔직히 저런 거는 이거는 시즌 초반 이제 몇 경기 안 했으니까 맞아 떨어질지도 모르겠고 지금도 휴스턴이 빠따 폼은 한창 좋았을 때보다 좀 떨어졌다고 봐야죠. 콜로라도와의 이런 그 쿠어스필드 시리즈에서도 첫 경기만 잘 쳤지 이후에는 막 3안타 그 다음에도 8안타 어제 경기도 이제 뭐 8안타 치고 지고 막 이래가지고 저는 그냥 본다면은 좀 오바를 보고 싶은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7.5면은 가볼만한 것 같아. 어쨌든 이거는 언더오버 투타 대척점 그런 경기여서 투수력의 시애틀 빠따의 휴스턴인데 저는 시애틀이 여기는 지표로도 빠따를 조금 거스르는 느낌이 있길래 사실 시애틀 승? 근데 뭐 그렇게 막 생각이 많이 들지는 않고요. 뭐 오바 같은 것들도 좀 생각은 해봤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휴스턴 오바가 굉장히 많았다 이런 것도 생각은 해보시고요.